16년 3월에서 4월 시청하시면 여러분들 장 보실 때 가성비 있는 쇼핑이 가능합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코스트코 시장 조사 나가서 코스트코를 기준으로 신선 바이어와 함께 장을 본다 생각하시고 이번 달 3, 4월 달 신선식품 동향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넘어갔어요. 자, 첫 번째, 코스트코에서 판매하고 있는 딸기가 두 종류였는데요. 첫 번째 금실 1kg에 13,490원이었어요. 이 금실이라는 품종은 딸기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품종이에요. 그래서 단단합니다. 단단해서 저장성이 좋고요. 그러니까 한 3, 4일 정도는 보관하고 드셔도 거의 새 것처럼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당도가 매우 달아요. 그래서 금실은 먹어보면 맛이 다르다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품종이에요. 농사를 아주 못 짓지 않는 이상. 그래서 대부분 고급 디저트에 많이 쓰입니다. 왜냐면 디저트는 매대에 놓고 한 3, 4일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딸기가 하루 만에 썩어버리면 그 상품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통 투썸 딸기 케이크 이런 데서 금실이나 죽향 같은 품종을 많이 써요. 근데 이게 당연히 비싸겠죠. 왜냐면 맛이 좋아서 많이 찾아서 비싸냐 그것보다도 농사를 지을 때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생산이 아주 많이 나올 수가 없어서 가격이 좀 비싼데 지금 이제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 되면 딸기가 끝물이에요. 모든 과일은 끝물이 되면 가격이 떨어지죠. 대체로. 그러니까 이제 딸기 전체 시세가 떨어지면서 금실이라는 고급 품종도 시장에 널리 풀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코스트코까지. 뭐 상품은 괜찮았어요. 굿 정도 되는 등급. 그러나 일반 시중 시세로 봤을 땐 비싸요. 저라면 사 먹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MD니까 코스트코 가서 정말 좋은 상품이면 구매하거든요. 근데 이건 저는 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점 중에 3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금실 같은 고급 품종을 뭐 수제청이나 잼용으로 쓸 수는 없어요. 원가율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근데 저희도 지금은 서량이라는 품종으로 딸기청을 만들긴 하는데 저도 나중에는 제가 죽향 같은 품종으로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제 목표긴 해요. 서량 1kg 제가 가격을 빠뜨렸는데 코스트코가 그렇게 싸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량이라는 품종은 딸기가 생산되면 10개 중에 7개가 서량이에요. 왜냐면 생산이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딸기 하면 떠올리는 딸기가 서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끝물에는 코스트코 입장에선 싸게 냈겠으나 조금 비쌌었어요. 제가 정확히 가격이 기억이 안 나서 안 적었는데 상품 등급은 굿 정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5점 중에 3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블루베리 국산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400g에 26,490원인데 상당히 비싸죠. 원래 국산 블루베리가 비싸요. 이유가 보통 국산 블루베리는 대부분 하우스 재배를 하는데 하우스 재배하게 되면 뭐 난방비, 기자재비, 뭐 인건비 이런 것들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과일입니다. 3월 1, 2주까지는 칠레산 블루베리가 굉장히 싸게 풀렸었죠.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팩이 한 팩이 뭐 2,900원, 3,000원 얼마 이렇게 팔았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너무 비싸긴 하지만 이제 칠레에서 제철에 생산되는 블루베리 이제 끝이 났고 국내산으로 대체가 돼요. 그러니까 블루베리라는 애는 수입산이 저렴하게 판매가 되다가 얘가 끝나고 국산이 좀 비싸게 판매되다가 그러다가 또 수입산이 들어오고 이렇게 사이클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다가 지금 국산 블루베리가 천물이라 좀 더 비싸요. 그러나 모든 과일은 천물이 좀 비싸지만 상품은 가장 좋을 때예요. 그러나 블루베리는 대단히 맛을 따져서 먹는 과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천물의 블루베리와 조금 떨어질 때 블루베리가 맛이 대단히 차이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블루베리 자체를 그렇게 추천드리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상품성 자체는 괜찮았기 때문에 한 5점 중에 3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렌지. 지금 제철 상품이에요. 미국산 오렌지인데 얘가 1kg에 15,990원이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코스트코 오렌지는 비추천 1점이에요. 이유는 제철 상품인데 박스 보시면 자 일단 코스트코는 오렌지를 네이블 오렌지라고 판매해요. 네이블 오렌지란 말은 그 자체가 품종명이에요. 그래서 네이블은 영어로 배꼽이란 뜻인데 오렌지 반으로 잘라보시면 하단 부분에 배꼽처럼 이렇게 좀
모양이 들어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네이블 오렌지라고 하거든요. 보니까 이게 선키스트예요. 선키스트에서 이 상품에 코스트코는 대량 사입을 하기 때문에 선키스트 정도 되는 브랜드한테도 우리 PB 박스를 붙여줘, 우리 라벨을 붙여줘 라고 할 수 있는 바잉 파워가 있는 거죠. 시중에 풀리는 선키스트로 봤을 때 선키스트 레드 라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드 라벨은 선키스트 오렌지는 등급이 있는데 뭐 퓨어, 블랙, 레드 이런 식으로 라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하 라벨이에요. 갓수로는 한 박스에 한 72가 정도 되는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은 오렌지. 근데 자기들 그 코스트코 박스 붙이고 좀 너무 비싸요. 시중가 대비 20에서 최소 30%는 고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철이기 때문에 맛은 보나마나 좋을 거예요. 그러나 가격이 너무 비싸서 1점이고요. 사진을 제가 안 바꿨는데 그 바로 옆에 블랙도 있었어요. 이 박스에 블랙으로 들어간 거. 이거 사진은 오릅니다. 네이블 오렌지 블랙은 16,990원이에요. 1kg에. 이것도 좀 비싸요. 근데 블랙이고 하이브릭스라고 한 걸로 봐서는 아마 선키스트 블랙 라벨을 그렇게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근데 같은 무게에 레드 라벨하고 1,000원 차이면 내가 굳이 코스트코에서 오렌지를 사 먹는다라고 하면 저라면 1,000원 더 주고 16,990원짜리 먹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시중가 대비 너무 비싸기 때문에 5점 만점에 2.5점 줄게요. 오렌지는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이제 4월, 5월 정도 되면 오렌지도 끝물로 들어가요. 미국에서. 그때는 수입 과일은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렌지 하면 1등은 선키스트죠. 그리고 사실 선키스트 이외는 다 비브랜드라고 보시면 크게 틀리진 않아요. 그럼 지금 오렌지가 제철인 시기에는 선키스트가 아닌 비브랜드 오렌지를 드셔도 맛이 사실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시중 마트 같은 데 가서 걔네들이 버리는 박스 같은 거 보면 뭐 엠파크라는 브랜드도 있고요.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브랜드들의 오렌지를 먹어도 지금은 충분히 맛이 좋다. 그런데 5월 정도 돼서 오렌지가 끝물러 가면 그때는 비브랜드는 아무리 가격이 싸도 안 사 드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 과일의 브랜드라는 거는 생산단부터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선키스트 라벨을 붙이고 시중에 유통되려면 농가에서 쓰는 비료, 그러니까 걔네가 정한 여러 기준에 의해서 맞게 생산된 애들만 선키스트 라벨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일이 첫물이든 제철이든 끝물이든 이 편차가 상당히 적어요. 선키스트는 안정적인 품질 수준을 기대할 수 있는데 비브랜드는 그런 것 없이 시중에 유통되다 보니까 상품 편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끝물로 가면 맛 당연히 그렇고 뭐 저장성도 마찬가지고 안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싸다고 구매해서 아무리 싸다 하더라도 지불한 가격 대비 실망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나 지금은 저라면 사실 저도 지금은 비브랜드 사 먹거든요. 가격이 압도적으로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한 5천 원에 4개 정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행사하는 매장 가면. 그러면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비브랜드를 먹지만 끝물로 가고 이 오렌지라는 상품성 자체가 꺾이거나 변수가 생기는 시기일 때는 그때는 좀 비싸도 선키스트를 사 먹겠죠. 청포도, 시드리스 청포도. 수입 청포도에는 크게 세 가지가 1, 2, 3등 3대장이에요. 블랙 사파이어, 그다음 크림슨, 그다음 이 시드리스 청포도. 그러니까 코스트코에서는 다 씨 없는 청포도, 씨 없는 적포도, 씨 없는 검은색 포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흔히 시들리스 이렇게 표현하니까 제가 여기 시들리스라고 적어놨는데 일단 가격은 1.3kg에 13,290원. 이거 정말 싼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이 가격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정말 좋은 가격이다. 왜냐면 상품 등급도 굿에서 그레이트 사이 정도 되는 정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코스트코 과일 중에서는 이날 추천드릴 만한 게 시들리스 청포도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건 사드실 만한 가격이다. 시들리스 청포도는 샤인하고는 좀 달라요. 샤인은 좀 껍질이 얇고 약간 그러니까 탱탱하긴 하지만 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아삭한 맛이 덜하고 그 샤인 고유의 향이 나는데 얘는 정말 날것의 청포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봉봉에 들어간 청포도 같은 느낌. 근데 봉봉은 음료로 만들어서 부드럽잖아요.
얘는 드셔보시면 좀 더 거칠고 날것의 식감인데 맛의 기준을 봉봉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들리스 적포도인데요. 이 사진이 안 바뀌어서 여기 이 상품 이게 시들리스 적포도예요. 얘는 1.3kg에 1,490원인데 이것도 정말 싼 거예요. 이거는 다른 데서 따라올 수 없는 가격이에요. 얘는 제가 86년생인데 제가 어렸을 때 국내산으로 조금 보편적으로 먹었던 추억의 포도 비슷한 그런 맛이에요. 이 포도가. 아마 제 나이 또래 비슷한 분들은 이거 어떤 포도인지 아실 거예요. 이게 델라웨어라는 품종인데 지금도 판매해요. 백화점 같은 데 가면. 그러나 지금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근데 예전에 그 포도 맛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드실 수 있다. 수입 포도로. 그리고 심지어 코스트코는 가격도 압도적으로 싸다. 시중가 대비. 그리고 그 옆에 시들리스 블랙. 이건 블랙 사파이어라고 불리는 포도인데 이것도 1.3kg에 12,190원이면 싸요. 정말 싸요. 시중가 대비 한 20-30%싼 거예요. 이건 거의 미친 가격이라고 할 수 있고 시중에서는 이 블랙 사파이어가 상당히 고급 품종, 고급 과일이에요. 그래서 포도치고는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인데 이건 저렴하네요. 그리고 어차피 블랙 사파이어를 아시는 분은 사 드시겠지만 드셔보시면 약간 쓴맛과 단맛에 씁단의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안 드셔본 분이라면 한번 드셔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상품 등급도 아주 좋았어요. 그레이트 등급이고 가격이 압도적으로 싸기 때문에 이건 5점 만점 중에 5점 코스트코에서 추천드리는 상품입니다. 그 뒤편으로 세이지 머스크 메론이라고 있었는데요. 두 개 29,890원. 비싸요. 이거 국내산이었는데 일단 세이지 머스크 메론, 그냥 일반 머스크 메론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일단 국산 메론 상당히 고당도예요. 한 13에서 16브릭스 이상 나오고요. 상품 등급은 굿이었는데 이게 아무리 메론이 천물인 걸 감안해도 지금은 좀 비싸요. 저라면 안 살 것 같아요. 그러나 메론을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굳이 다른 데 가기 귀찮다. 다른 데서는 지금 메론을 잘 안 파니까 뭐 그 정도라면 그냥 한번 사 먹어 볼 만한 가격. 그러니까 아주 비싼 건 아닌데 애매하게 좀 비싼 정도. 그래서 5점 중에 3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망고, 골드망고 태국산인데 일단 망고는 태국산입니다. 태국산 드시는 게 맞고 3개에 12,490원이면 과수가 상당히 큰 과수. 그러니까 과수라는 거는 정해진 규격된 박스 안에 몇 개가 들어가느냐를 과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규격화된 박스에 10개가 들어가면 10과, 15개가 들어가면 15과 이렇게 표현해요. 과수가 높으면 과일의 크기는 작겠죠. 반비례 관계겠죠. 지금 이 망고는 과수가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크기가 굉장히 큰 망고예요. 그럼 당연히 가격은 비싸겠죠. 같은 과수 기준으로 제가 시세는 말씀드리는 건데 이 과수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시세 내지 살짝 비싼 느낌. 그래서 지금 망고 제철 상품이잖아요. 그리고 망고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셔서 후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노랑 망고는 애플 망고에 비해서 하자가 좀 낮아요. 왜냐면 애플 망고는 페루나 브라질에서 배를 타고 넘어오기 때문에 넘어오는 기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배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 있다. 그에 비해 망고는 하자율은 좀 낮아요. 상품 등급은 그레이트 정도 됐고요. 가격은 뭐 적정하게 아주 한 몇백 원 비싼 수준. 그래서 추천 점수는 5점 중에 4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숙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과일의 후숙이란 건 원래 상온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하시면 기준 온도가 24도입니다. 매뉴얼상 기준 온도가 24도에서 이틀에서 많으면 5일, 7일도 걸려요. 그러면 이 망고 스킨에 슈가 스팟이라고 하는 검은 반점이 기미처럼 혹은 블랙헤드처럼 점점점점점 올라오거든요. 블랙헤드보다 훨씬 큰 질경으로 치면 3mm에서 큰 건 5mm 정도. 검정 반점이. 그러면서 표면이 주름이 가면서 살짝 말라요. 그 상태 때 드시면 돼요. 그리고 그 상태가 됐을 때 냉장고에 3, 4시간 넣거나 뭐 길게는 하루 정도 보관하셔서 드시면 차갑게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망고는 후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개인 편차가 굉장히 큰데 저는 그 정도 추천드릴게요. 그렇게 드셔보시면 망고가 정말 맛있는 과일이거든요. 그리고 애플 망고도 지금 제철인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코스트코는 브라질 망고를 팔더라고요.
근데 브라질 망고고 과수가 크기가 큰 등급인 거, 품위인 건 알겠는데 너무 비싸요. 19,990원이면 3개. 19,990원이면 90원이면 나누기 3하면 개당 6,603원이잖아요. 상당히 비싼 편이에요, 이거. 그리고 망고는 제철 상품이지만 얘도 마찬가지예요. 후숙 상품이라서 후숙은 똑같이 하시면 되고 다만 하자율이 살짝 높아요. 그래서 애플망고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하신다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시고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원만하게 환불 받으시는 걸 권해드려요. 제 경험상으로 전체 박스를 구매해서 그러니까 뭐 100박스, 1000박스 이렇게 구매를 하면 하자율이 체감상 한 5%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 애플망고라는 과일 자체가 맛으로 따지자면 국산이 최고예요. 그 다음 페루, 그 다음 브라질이에요. 근데 코스트코 바이어가 왜 브라질 걸 갖다 놨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코스트코 MD였다면 뭐 가격이 변하든 뭘 하든 페루산을 팔았을 것 같아요. 브라질산이 더 하자율도 높고 맛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사실. 그래서 5점 중에 1점 가격 비싸고 뭐 산지도 마음에 들지 않고 그렇게 좀 품이 떨어지는 브라질 건 좀 품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이거는 추천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망고는. 그다음 비가림 밀감 팔더라고요. 밀감이 이제 지금 완전 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끝물이 끝났어요. 사실은 안 파는 게 맞는데 비가림 밀감이라는 건 말 그대로 비를 가리고 재배해서 파는 밀감인데 이 온주 밀감이라는 애도 과일의 품종이 있다라기보다는 밀감은 뭐 타이백 밀감, 비가림 밀감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거는 재배법이에요. 타이백이라는 거는 땅을 덮는 그 듀폰사에서 만든 소재를 의미하는데 타이백으로 뿌리 부분을 덮어서 길렀다 이런 뜻이거든요. 초기의 밀감을 팔고 타이백을 팔고 노지 밀감을 먼저 팔고 그다음 타이백 나오고 그리고 비가림 마지막 끝물 나오고 끝나거든요. 이제 끝물 중에 끝물 밀감인데 그것 치곤 상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비가림이라기보다는 하우스 밀감일 수도 있는데 또 이게 제주 만다린이라고 이 박스에 써 있는 거 보면 뭐 이게 수출을 감안한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시기의 밀감은 뭐 거의 끝물의 비가림인데 그거 감안해도 2.5kg에 24,490원이면 비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밀감을 정말 좋아해서 내가 뭐 먹겠다라고 한다면 뭐 그걸 감안하고 산다면 한 5점 중에 2점에서 3점 사이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외, 이제 참외가 제철이 시작하는 시기인데 2kg에 12,990원. 아주 살짝 비싼 편, 살짝. 맛으로는 지금이 가장 좋아요. 왜냐면 모든 과일은 첫물이 사실 맛이 좋을 때가 그럴 확률이 대체로 높아요. 그러니까 나무 입장에서는 과일이라는 게 얘들도 어떻게 보면 출산하는 그런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가장 어떻게 보면 젊고 첫물에 열린 열매가 가장 쌩쌩하고 좋을 확률이 높겠죠. 같은 한 번 재배를 하고 그 나무가 따고 또 나고 또 나고 3번, 4번 반복하다 보면 아무래도 저장성도 떨어지고 맛도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참외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걸 알고 조금 비싸도 일부러 지금 사드세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사드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니까. 근데 가격은 살짝 비싼 편이기 때문에 대신에 맛이 지금 좋아서 5점 중에 4점 정도. 그리고 2kg에 12,990원이면 상대 시세로 조금 비싸다는 말이지 절대 가격이 뭐 그렇게 엄청 비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추천드릴 수 있는 품목입니다. 그 다음 파인애플. 야, 코스트코 파인애플, 제가 코스트코 가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지점들이 있긴 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영상의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파인애플은 필리핀산이었는데 만나다 골드 파인애플인데 이거 비추천이에요. 이거 사드시지 마세요. 이거 사드셔 보시면 후숙을 아무리 잘 해도 뷔페에 나오는 그 파인애플 느낌이에요. 이 브랜드 자체가. 물론 파인애플 자체가 산지가 필리핀은 괜찮아요. 필리핀 파인애플은 좋은데 이게 아무리 가격이 한 개 6,490원이라도 압도적으로 싼 것도 아니고 물론 저렴한 편이긴 합니다.
파인애플은, 그러니까 수입 과일은 브랜드를 많이 따라가는데, 그냥 1순위는 스위트웨이 골드 파인애플, 그다음 2순위는 스미후루라는 회사의 감수강 이렇게 드시면 돼요. 혹은 허니팟 이렇게 적혀 있는 거요. 그리고 후숙은 다음에 제가 또 언급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파인애플에 1000상계 파인애플이 있는데 그게 대만 파인애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아주 소량 들어와요. 유통 채널도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그러니까 어디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대만 파인애플 찾으면 파는 데가 거의 없을 거예요. 마트에도. 그런 파인애플은 SNS나 이 수입사하고 관계 있는 인플루언서들이나 이런 분들이 소량 판매하더라고요. 제가 엊그제 인스타 찾아보니까 해운대 과일랑 해운대 송사장 그분이 대만 파인애플 판매하시던데 그렇게 유통되는 물량 아니면 일반 분들이 구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인터넷에서 검색해도 판매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가격이 얼마든 한번 먹어볼 만해요. 걔가 1000상계에 있는 파인애플이고 그 다음 그러니까 그 2000상계 대만 파인애플과 골드 파인애플도 정말 넘사급의 차이가 나는데 이 골드 파인애플만 드셔보셔도 안 드셔본 분이라면 이런 맛나다 일반 파인애플은 아마 못 드실 거예요. 그만큼 맛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골드 파인애플이 비싸봐야 비슷한 크기 한 개 한 2, 3천 원 더 비쌀 텐데 많이 비싸게 파는 곳이라면 3, 4천 원. 뭐 저라면 당연히 골드 파인애플 먹을 것 같아요. 일단 바나나가 그러니까 제가 코스트코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릴 텐데 이해 안 되는 지점이 있긴 한데 일단 바나나는 필리핀산 산지로 보면 드시면 되고요. 또 바나나에서 브랜드라고 하면 돌의 스위티오라는 브랜드가 가장 유명하죠. 맛도 가장 좋고 퀄리티도 차이가 나요. 근데 뭐 저렴한 맛에 싼 맛에 산다면 1.2kg에 2,690원이니까 정말 싸잖아요. 그 맛에 산다면 5점 중에 4점으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코스트코 제가 영상이랑 많이 찍어 왔는데 뭐 아직 영상을 아주 능숙하게 못 만들어서 여기서 정리하는데 마지막으로 표고버섯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게 코스트코 표고버섯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대량 사입했던 표고버섯인데 우리가 보통 경매장에서 열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열렸다라는 건 이 표고버섯 머리 부분을 보면 이렇게 쩍쩍쩍 갈라져 있죠. 이렇게 열린 표고버섯이 좋은 표고버섯이고 지금 코스트코에서 판매하고 있는 민둥민둥한 표고버섯은 이게 좋은 표고버섯은 아니에요. 표고 고유의 향이나 고유의 식감이 거의 없는 버섯이 이런 거는 가격을 떠나서 저라면 안 사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점 중에 1점인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코스트코는 저도 정말 좋아하는 소매 업체고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자신들만의 PB와 상품이 있어요. 저도 멤버십을 가지고 있고 근데 모든 업체가 그게 마트도 마찬가지인데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코스트코는 시장 조사를 그래도 한 수십 번, 수백 번 가지 않았을까요? 가보면 과일이나 야채가 강한 회사, 브랜드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강점을 찾자면 수입 과일이 조금 강점이 있긴 한데 사실은 코스트코 바이어가 좋은 과일을 사서 파는 좋은 과일이나 야채를 사서 파는데 그렇게 진심이다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리고 마진이 너무 높고요. 그러니까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대형 매장을 우리가 GMS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 매장들의 그 매장 전체 평균 마진율이 대략 한 35% 상품 마진을 봐야 매장이 운영이 되고 그 중에 첨가 같은 경우에는 팩이 나오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거의 한 40% 가까이는 마진을 봐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어쨌든 그렇게 돼야 경비가 또 운영이 되고 또 소비자들도 혜택을 보는 건 있잖아요. 그리고 좀 더 100평대로 내려와서 작은 매장들, SSM들은 한 30%대 정도 첨가가 그 다음에 그 매장 전체는 한 20% 중후반 매장 이익을 봐야 매장을 운영할 수 있어요. 근데 코스트코는 제가 봤을 때 이 매장 전체의 구성으로 보면 뭐 공산품, 뭐 라면, 뭐 주류, 과자 이런 것들에서 마진을 더 적게 보고 과일 첨가 쪽에서 마진을 더 많이 보는 구조 아닌가 싶어요. 반대로 말하면 좀 더 비싸게 사신다는 거겠죠. 제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마트 가보시면
절대 가격이 더 비싸다 하더라도 코스트코보다 상품이 훨씬 더 좋고 상품은 더 좋은데 가격이 저렴한 게 많고요. 동네 마트 가보시면 압도적으로 더 싼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해 보시고요. 뭐 저도 코스트코에 장을 보러 가지만 대부분 공산품들 이런 것들 구매하고 신선식품은 그냥 동네 마트 가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한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